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라는 책입니다. 권성희 지음 가디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부자의 길을 가기 전에 참고할 것들과 진짜 부자들의 투자 조언, 부자가 되기 위한 사소한 습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평가해보고 새 출발은 지금 있는 곳에서 모색하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무엇보다도 돈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진심인데요. 부자들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진정한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 감사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근면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돈과 부자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인데요. 돈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목표보다 먼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의 구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원칙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계획이란 목표를 구체화한 실행 방안으로 부자는 그러나 계획, 즉 구체적인 실행 방안 때문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원칙이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의 확장 가능성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원칙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되 돈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어 돈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자들은 대개 부를 쌓기 전부터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돈은 전문적인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열정, 관심, 그리고 관심 주제에 대한 지식 등이 내 열쇠였습니다. 돈을 버는 건 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목표는 배우고 모험을 하고 즐거움을 즐기고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자는 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크고 유연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금 바로 행동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주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점집을 찾아다니며 내 앞날에 대해 질문하고 상담하곤 했습니다. 그때 회사 바로 옆자리 여자 선배가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주팔자를 아무리 보면 뭐하냐. 뭔가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해야 인생이 풀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역술가만 쳐다보면 거저 좋은 일이 생기냐.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일 같은 생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좋아져 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인생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갑부와 눈이 맞아 결혼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옵션 투자로 대박 나는 우연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불평할 일도 없고 지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결심이라도 결심에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결심을 하는 것보다 닥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더 빠르고 나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지금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지금과 다른 행동을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순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라지는 분기점에서는 입을 닫습니다. 실제로 돈을 투자할 때 입은 닫고 귀는 많이 여는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 줄 만한 정보만 가려서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것, 입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치명적인 돈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만 줄여도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위 사람들을 의식한다.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물질적 소유물을 질투한다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자산 형성에 투자하는 대신 남들을 부럽게 만들 만한 물건을 사는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인내심이 없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돈은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만 부자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3.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면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도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를 치지 않는다.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만 돈을 모은다면 평생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해야 합니다. 5. 과거에 연연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걔가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많이 컸어.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크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을 볼 때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더 발전할 모습을 기대해 줘야 합니다. 돈을 쓸 때도 예정 가격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금 사려는 물건 혹은 투자하려는 대상의 가치가 시장 가격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정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돈의 아웃풋을 관리할 때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6.
잘못된 타이밍을 선택한다. 잘못된 타이밍을 골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자산을 돌보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은 자신의 자산을 마치 꽃을 가꾸고 애완동물을 돌보듯 관리하는 것입니다. 8. 나쁜 습관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습관의 비용이 당장의 비용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9.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선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불운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불운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때까지 쌓아 올린 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비상금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불운에 대비해야 합니다. 10. 돈을 쉽게 벌려 한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단순히 복권 구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은 성급한 투자 결정을 유도해서 우리의 투자도 망치게 합니다. 11. 투자 결정을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투자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12.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다. 다른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투자의 내용과 작용 기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따라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소한 습관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작가 콜린스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각자 그만둬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주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친다면 그야말로 행운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에 쏟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50%가 안 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만한 인생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남은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꾸밈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집, 번잡하지 않은 단순한 스케줄, 일을 처리하는 단순한 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싫을 때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라고 말합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살기가 팍팍할 때도 사업이나 해야 돈을 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나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남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로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한 가지가 바로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충분한 내적 동기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유,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다든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사업의 세계에 뛰어들면 얼마 가지 못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일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존재 자체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쳤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는 더 없는 행복감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질을 지니게 됩니다.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9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유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재정적인 여유도 없지만 돈을 버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 더욱 가난한 느낌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찾아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 100% 존재하라. 2. 좀 더 조직적으로 일하라. 3. 취미를 가져라. 4. 집안일도 계획해서 하라. 5.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라. 6. 안 돼요 라고 말하라. 7. 디지털 없는 시간을 만들라. 8. 몸을 가볍게 하라. 9.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이 9가지를 직접 실천해 보면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닌데도 이전보다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좀 더 부자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는 끊임없이 변하고 뒤집힌다고 합니다. 이 책,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